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부족한 글솜씨지만 제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주변에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팔자가 그렇게 평탄했던 건 아니지만 누가 더 불행하고 덜 불행하고에 상관없이 서로 응원하며 사랑해주는 마음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기에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나실 분들이 생긴다면 그분들에게 응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는 바로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먼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 저는 다 큰 아들, 딸을 두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제 아이들은 둘 다 대학까지 평탄하게 졸업을 하고 각자의 적성에 맞춰 취직도 무리 없이 성공했답니다. 그중 둘째인 딸은 3년을 사귀던 남자친구와 이른 결혼을 해 예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죠. 하지만 아들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제 남편은 아들이 결혼하기 4년 전 이르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같이 횟집을 운영하던 남편은 어느 날 서울에 일이 있어서 차를 끌고 나갔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말았죠. 고속도로에서 여러 차들이 한꺼번에 출동하면서 벌어진 사고였어요. 남편 없이 그날만 혼자 가게를 보다가 급하게 소식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허망하더군요. 우리 남편 어떡하나.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한순간에 가버리다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사나. 아직도 세월이 길게만 남았는데 우리 아들 장가도 못 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어떡하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맞게 된 이별이라 제 슬픔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항상 자상한 남편이었고 다정한 아버지였던 남편은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한 채 그렇게 하늘나라로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갑작스레 남편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적적하고 외로웠어요. 이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내고 온 이후로 제 아들, 딸, 그리고 사위까지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하고 챙겨주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찾아가도 되죠? 이번에 남편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대.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엄마, 나 오늘 이따가 횟집으로 갈게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났는데 오랜만에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따 봬요. 그렇게 매일같이 아이들의 안부를 들으며 저는 그 아이들 덕분에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주변에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며 힘을 주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기에 저도 주변에 슬픈 사람들이 있으면 보듬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고요. 제가 다시 기력을 되찾고 열심히 혼자 횟집을 운영하던 중 저희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저희 아들은 30이 훌쩍 넘어 뒤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며느리를 소개하더군요. 아들이 연애를 하는지도 몰랐던 저는 무슨 사고라도 친 건가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이였더라고요. 두 아이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1년 선후배 사이였는데 그때부터 알고 지내다가 20대 초반에는 이미 한 번 연애를 했었다더군요. 이후 제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헤어졌다가 10년 만에 연락이 다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요. 아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결국 만나게 될 인연이었구나 싶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며느리는 굉장히 착하고 싹싹한 아이였어요.
저에게 처음 인사하러 올 때부터 너무 예의가 바르고 성격이 좋았죠. 그래서 저와 제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예뻐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마침 두 아이가 신혼집을 바로 옆 동네에 구하게 되어 서로 왕래도 잦았어요. 어머님, 오늘 장 보다가 사과가 너무 괜찮길래 좀 많이 사왔어요.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너희 것만 사라니까 뭘 또 무겁게 이런 걸 들고 와. 에이, 다 차로 다니는데요, 뭘. 별로 안 무거워요. 맛있게 드세요. 저 가볼게요. 아가, 잠깐만 기다려 봐라. 아이, 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아니, 기다려 봐봐. 이거 안 그래도 주말에 오면 주려고 했는데 너 회사에서 일할 때 맨날 허리 아프다며. 회사 의자에 이거 이렇게 대고 앉아서 일하라고. 뭘 이런 걸 다, 아유, 맨날 저한테 돈 쓰지 말라면서 어머님이야말로 그만 사세요. 아니야. 교회 집사님들이랑 다 같이 해서 싸게 산 거야. 죄다 자식들, 어?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그런다고 하더라. 얼른 챙겨가, 얼른. 며느리랑 저는 마치 엄마와 딸처럼 서로를 살뜰하게 챙겨줬죠. 실제로도 며느리는 저희 딸이랑도 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둘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 딸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절 데리고 근처에 놀러 가자며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온다곤 했었지만 나가자는 말은 없었기에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었죠. 며느리는 저를 차에 태우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는 길이 뭔가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예, 여기 남편 납골당 가는 길이냐? 아, 어딜 가길래 이 길로 가? 맞아요. 아버님 납골당 가는 길이에요. 뭐?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납골당은 왜? 오늘이 그냥 반 길도 아닌데. 어머님 너무 생활이 바쁘셔서 까먹으셨을까 봐 제가 한 번쯤은 직접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저기 다 왔네요.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어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면서 납골당 주차장에 들어가 차를 대더군요. 저야 남편을 만나러 오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기에 좋기는 했어요. 며느리는 주차를 끝내고 뒷좌석에서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 손에는 선물 상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쁜 한 송이짜리 장미 꽃다발도 함께였죠. 어머, 이게 뭐야? 오늘 원래 어머님 아버님 결혼 기념일이었다면서요. 저번에 안방 정리하다가 옛날 달력을 봤는데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아버님 가신 이후로 한 번도 이날은 안 챙기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선물이에요. 아버님이랑 오랜만에 인사도 하시고 오세요. 명절 때마다 가족끼리 다 같이 가면 속에 있는 얘기는 잘 못하셨을 거잖아요. 오늘 이 기회에 저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며 저에게 작은 선물과 꽃다발을 주고 남편의 유골함에도 인사를 드리고 오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며느리 품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왔어요. 아유, 나도 그동안 못 챙긴 걸 네가 어떻게 알고. 고맙다, 아가. 정말 고마워. 그동안 혼자 가게 운영하느라 정신도 없고 그러느라고. 아유,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고 그러셔야 더 건강하게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요. 저희 엄마도 아빠 보내시고 나서 한동안 정말 안 오시다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갈 나이 되니까 그때서야 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슬퍼해야 할 때 못 울고 그냥 지나가면 그게 나중에 다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라도 지금 속 시원하게 오시고 다시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우세요, 어머님.
그동안 잊고 살려고 노력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늘 날아간 남편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며 눈물을 다 쏟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군요. 며느리는 자기 엄마도 아빠를 보내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저도 그런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걸렸다며 오늘 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사돈 집안 역시 안사돈만 있고 바깥사돈은 며느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래서인가 며느리가 참 속이 깊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 며느리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과 더 잘 챙겨주고 싶은 애틋한 마음도 같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족끼리 서로 살뜰히 챙겨주며 평화로운 일들이 계속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안에 정말 기쁜 소식이 생기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저와 제 아들도 하늘로 날아갈 만큼 좋아했지만 특히나 사돈이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세상에, 이제 8주가 됐다고?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이 아가라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아이고 요만하던 게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아기를 갖다니. 세상에 세월 참. 근데 왜 이렇게 주책맞게 눈물이 나지? 아휴 정말. 사돈, 여기 휴지 받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아,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자기들이랑 똑 닮은 아기를 낳는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저희 마음껏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며 그럽시다. 저는 같은 엄마로서 그런 사돈의 마음을 완전히 잘 이해했죠. 특히나 사돈은 며느리가 어렸을 때부터 홀로 외동딸이 며느리 하나만 보고 악착같이 버티며 키워내신 분인데 그런 외동딸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만큼 좋아하는 사돈을 보며 저 역시도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사돈도 참 인생이 고달팠던 사람이라 그런 모습이 짠하게 생각이 되기도 했네요. 그리고 또 사돈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돈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였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기 한 5, 6년 전에 사돈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약을 챙겨 먹으며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했죠. 원래 그 병이 꾸준히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할 때 울면서 부탁을 했었다고 해요.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족이라곤 나 하나뿐이라 같이 지내면서 돌봐드렸으면 해. 신혼에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가 사는 집이 그래도 시어머니 댁이랑 바로 옆 동네라 가깝기도 하고 넓어서 방이 좀 많아. 불편하게 하는 일 최대한 없도록 할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모시고 살면 되지. 그게 왜 미안할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나도 장모님이랑 지내는 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당신 말대로 장모님 모시면서 같이 살자. 제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고 같이 사돈을 모시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사돈도 저희 아들과 며느리도 하나같이 유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기에 큰 트러블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았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옆 동네에 있는 저에게도 자주 오며 가족들이 다 같이 만나는 시간을 자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다 같이 화목한 시간을 자주 보낼 수 있었고 며느리가 임신을 한 이후에는 다 같이 도움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며느리는 출산 준비를 순조롭게 할 수 있었죠. 다음해 봄에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손자가 난 이후로 저희 집안은 늘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아유, 눈이 꼭 제 아빠를 닮았네. 너 어릴 때도 꼭 이렇게 빨갛더니 얘도 너처럼 나중에 피부가 하얘지려나 보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잘 먹는다. 사돈도 저도 손자 보는 재미에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니까요. 며느리가 회사에 가야 할 때면 손자를 사돈과 제가 도와가며 돌봤고 퇴근 후 아들도 아기를 돌봐줬을 만큼 저희 손자는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무럭무럭 커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 시절이 저희 집안에서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이 영원히 지속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저희 가족의 행복을 누군가 시기라도 한 듯 어느 날 난데없이 상상도 못한 끔찍한 일이 저희 가족을 덮쳤어요. 꿈에도 상상지 못한 일이라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죠. 그건 바로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전조 증상도 없이 정말 하루아침에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귀로 듣고 눈으로 봐도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마치 온 세상이 저에게 장난을 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며느라가가 왜, 그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집에 벌어질 수가 있냐는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우리 아가. 언제나 밝고 건강하기만 하던 며느리였는데 어디 TV나 뉴스에서나 볼 법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희 가족에게 실제로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저는 그렇게 딸 같던 며느리를 한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훨씬 큰 충격에 빠졌던 건 바로 사돈과 제 아들이었어요. 며느리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제 아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옆을 보았는데 며느리가 일어나질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일단 신고도 하고 직접 심폐소생술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지만 며느리는 끝내 다시 숨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아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저도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아들도 아들이지만 정말로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사돈이었어요. 사돈이야말로 젊었을 적에 남편을 보내고 그 긴 세월 동안 외동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딸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게다가 며느리가 갑자기 숨을 안 쉬던 그날 아침 신고를 한 것도 사돈이었다고 해요. 아침에 제 아들이 며느리를 큰 소리로 깨우며 어떻게든 숨을 쉬게 하려고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했는데 뒤늦게 온 119 대원들의 모습을 보고 다리가 풀려버렸다더군요. 장례식장까지 와서도 안사돈은 거의 일어나질 못하고 주저앉아 오열을 하다가 혼절을 하다가 또 깨어나면 오열하기를 반복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딸한테 일어날 수 있어? 하필이면 우리 불쌍한 내 딸한테. 난 우리 딸 이렇게 못 보낸다. 우리 딸 돌려내. 우리 딸 다시 돌려내라고. 난 이제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 이럴 거면 나도 데려가. 날 데려가지. 왜 우리 어린 딸을. 아이고. 그런 사돈은 저와 제 딸이 챙겨주었습니다. 특히나 사돈은 몸도 불편한데 이러다 정말 큰일이 또 나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전쟁같이 3일간의 장례를 치르고 저희 가족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이 일상으로 돌아온 거지 사실 속은 텅 비어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애꿎은 제 손주, 간 4살이 된 제 손주만 불쌍해서 못 견디겠더군요. 손주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제 아들과 사돈이
잘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했죠. 그래서 넷이서 같이 살게 되면서 손주도 제가 보고 사돈이랑 제 아들도 챙겨줬어요. 일부러 무리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먹는 거 자는 것만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묵묵히 챙겨줬을 뿐이었죠. 그래도 아들놈은 제 새끼도 있고 하니 어떻게든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더군요. 매일같이 회사에 출근해 일에 매진하는 게 어찌 보면 아들을 위해서는 다행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일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일에 매진했지만 저는 그나마 그 편이 낫겠다 싶어 조용히 외면해 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조금씩 정신을 차려가는 아들과는 다르게 사돈은 항상 텅 빈 공허한 눈으로 지내기만 했어요. 밥을 먹어도 하나도 맛있게 먹는 것 같지가 않았고 그저 살기 위해 씹어 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았고 중간에 계속 깨시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횟집에서 단체 손님을 받아 정신없이 일을 한 날이었어서 온몸이 녹초가 되었던 날이었죠. 너무 지쳐 힘없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던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바로 사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자기 왜 연락을 하시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술에 잔뜩 취한 듯한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사돈, 그동안 절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신 사돈의 은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간 우리 딸도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그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는 우리 딸도 잃고 세상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석이 남아있질 않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꼭 행복하게 사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먼저 갑니다.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네요. 그렇게 긴 소리를 하시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다시 걸어봤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치우던 가게를 대충 문만 잠그고 얼른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온 집안이 깜깜하기만 하고 아무리 불러도 사돈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는 제 방에서 자고 있었죠. 저는 애타게 사돈을 찾으며 돌아다녔어요. 사돈, 사돈 어디 계세요? 사돈! 그런데 그때 번뜩 든 생각이 저와 통화를 하던 사돈의 목소리 뒤로 들렸던 파도 소리였어요. 그래서 사돈이 바다로 갔구나 하는 생각에 후다닥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는 바로 제 집 앞에 있었기에 뛰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렇게 나가니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사돈이 바다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돈, 그러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사돈. 저는 필사적인 힘으로 달려가 사돈을 붙잡고 끌어냈어요. 사돈은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기에 몸이 휘청하면서 버둥거렸지만 제가 젖먹던 힘까지 써가며 필사적으로 끌어내리니 결국 바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다시 모래사장 위로 올라온 사돈은 저를 보더니 엉엉 울면서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라는 말만 하염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돈을 꽉 안아줬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을 꺼냈죠.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사돈.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하시면 먼저 간 며느리도 남편분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사셔야죠. 우리 손주도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사돈 어른을 가족으로 품고 있는데 사셔야죠. 사돈이 왜 혼자입니까? 우리 다 한 집에 사는 가족이잖아요. 저도 남편 보낼 때 사돈처럼 남편 따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사셔야죠, 사돈. 먼저 간 이들도 그걸 원할 테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도 엉엉 울고 사돈도 엉엉 울면서 서로 그렇게 한동안을 부둥켜 안고 있었네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겨우 사돈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집에 들어와 보니 저에게 전화를 받았던 제 아들도 헐레벌떡 집에 와 있었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아들도 회식에 있던 날이었거든요. 저와 사돈의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다행이라고 잘 오셨다고 다독여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그전보다 훨씬 더 예의주시하며 사돈을 챙기기 시작했죠. 아이 약도 직접 챙겨주고 병원도 같이 가는 등 꼭 달라붙어서 케어를 해줬답니다. 이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사돈은 조금씩 다시 기력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저에게 조금씩 장난을 치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같이 돌봐줘야 할 어린 손주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력을 되찾으면서 사돈은 그동안 제대로 봐주지 못했던 손주도 봐주면서 조금씩 얼굴에 웃음을 찾아갔어요. 사돈이 이렇게 변하니 우리 아들 역시 더욱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집안은 다시 조금씩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성탄절날 저희 가족은 일부러 정말 마음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제주도에 1박 2일 여행 코스를 짜서 온 가족이 신나게 놀러 가기로 계획을 짰어요.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니 모처럼 사돈도 아들과 손자도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딴 곳에 정신이 팔려서였을까요? 그만 안 하던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제가 30년이 넘도록 횟집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주문을 잘못 접수해 다른 메뉴가 나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메뉴를 잘못 받은 손님은 젊은 부부였는데 제가 잘못 메뉴를 가져다 주자마자 바로 눈을 세모로 뜨더군요. 아줌마, 저희 이거 안 시켰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금방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씨, 귀머거리야 뭐야? 지금 이거 기다리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뭘 또 기다리란 거예요? 이런 곳에서 장사 이렇게 해도 돼요? 관광객 그냥 물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실수를 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젊은 사람이 너무 말을 심하게 하더군요. 1분 만에 다시 만들어 올 수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또 나중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아, 이런 곳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일부러 주문 잘못 받았죠? 예? 저는 저를 의심하는 듯한 그런 말에 순간 욱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지만 그때 손님들도 많아서 말을 되받아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마침 손자를 보다가 횟집을 찾은 사돈이 이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너무나 시원하게 말을 해주는데 저는 사돈에게 이런 강단이 있는 줄은 몰라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봐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주문 실수가 좀 나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엄마뻘 되는 사람한테 막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갑질이 하고 싶어요? 여기 사장님이 실수한 거 인정도 하고 사과도 했건만 그렇게 트집 잡고 싸우고 싶으면 그냥 환불해 드릴게 나가요. 다른 손님들은 여기 음식 못 먹어서 안달이구만. 외부인이니 그것도 모르지. 나가요, 나가. 여기 돈 받고. 지금 손님을 내쫓는 거예요? 아줌마가 뭔데요? 아줌마가 이 집 사장이야, 뭐야? 나는 이 동네 주민인데 여기 사장님이 얼마나 사람 좋고 인성 좋은 분인지는
여기 동네 사람들 전부 다 알아요. 누가 봐도 지금 손님이 안 해도 될 말까 재가면서 진상을 피우고 있잖아요. 우린 다 여기 사장님 편이니까 나가요. 나가. 그렇게 손님들을 아예 내쫓아 버리더군요. 그 시간에 오신 분들이 다 연령층에 있었던 손님이어서 그랬는지 사돈의 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고요. 사돈 덕에 고비를 넘긴 저는 사돈과 주방 뒤쪽으로 넘어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휴, 어디서 그런 강단이 나오셨대. 고마워요. 아휴, 내가 참 난처했는데 사돈 덕분에 살았어요. 아휴, 정말요? 아유, 난 환불하는 게 더 손해일까봐. 그리고 저 손님이 더 세게 나올까봐 순간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이 정도만 하고 가서. 저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사돈의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사람이 저를 위해서 그 순간 그렇게 나서줬다는 게, 나서서 제 편을 들어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사돈은 그렇게 귀엽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한 분이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계획대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제주도는 날씨가 그날따라 따뜻해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다니기에도 더없이 좋았죠. 제주도에 처음 와본 사돈과 손자는 정말 해맑게 신나서 놀았고요. 그렇게 저녁이 되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과 사돈이 저를 두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동안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적적해진 공기가 어색해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갑자기 할머니, 안 돼요. 저랑 놀아주세요. 라고 하며 저를 다시 끌고 거실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거실에서 손자랑 놀아주고 있었죠. 한참 후에 나온 아들과 사돈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주었어요. 아직도 그날의 추억만 생각하면 너무 따스하고 행복해서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네요. 아들과 사돈은 산타 모자를 하고 촛불이 잔뜩 켜진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 생일은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항상 크리스마스와 겹치다 보니 제 생일만 따로 축하를 받아본 적은 거의 없었죠. 어린 시절 때부터 항상이요. 그런데 사돈과 아들이 오직 저만을 위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아 제가 얼굴이 빨개지자 사돈과 아들은 그런 저를 놀리면서도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러주더군요. 저희 손자도 함께 노래를 불러주었고요. 저는 그런 서프라이즈는 처음 받아봐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장모님이 오늘 12시 딱 지나갈 때 엄마 생일 파티도 해주고 서프라이즈도 해드리자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예요. 전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에 가족 다 같이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엄마 생신만 따로 챙겨드릴 생각을 한 번도 못했네요. 제가 그동안 너무 불효자였죠? 정말 죄송해요. 엄마,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생신 너무 축하드려요, 엄마. 아들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더군요. 그 안에는 작은 건강식품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은 집에 이미 몇 박스 종류별로 택배를 시켜놓았는데 여행 올 때 가지고 오긴 그러니까 일단 작은 선물 상자에 담아왔다고만 했죠.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 파티를 주선해준 사돈 어른을 보니 저에게 이런 선물을 줬다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라 순간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책맞게 눈시울을 붉히는데 사돈이 주섬주섬 선물을 꺼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열어보는 순간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먼저 간 남편과 며느리,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인어른과 손주까지 함께 있는 가족 사진이었죠. 정말로 볕이 좋은 어느 날 저희 모든 가족이 함께 놀며 행복하게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고운 액자 속에 담겨있는 그 사진을 보니 정말로 이런 날이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렸네요. 사돈은 그 액자를 건네주며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사돈께도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이웃이 있었는데 그분 아들이 사진을 잘 찍고 또 이렇게 합성도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지인분이 지난번에 저랑 만났을 때 제 그간의 이야기를 다 듣더니만 자기 아들에게 시켜서 저에게 먼저 간 남편과 딸과 함께 웃는 사진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분께 부탁을 드렸지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여기 사위한테 부탁해서 장인어른 사진도 같이 넣었어요. 어때요? 깜짝 같죠? 저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끼리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렇게 다 같이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싶은 마음이 절로 들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때 바다로 들어가려던 날에 사돈도 많이 힘드셨다고요. 똑같이 힘드셨을 양반이 이때까지 절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보듬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돈께 힘이 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선물이지만 제 마음입니다, 사돈. 그렇게 저에게 선물을 건네주는데 그 절절한 마음이 다 느껴져서 저는 사돈을 안고 펑펑 울었어요. 사돈 역시 말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는지 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고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자 사돈 어른은 갑자기 저를 떼어놓더니 아들을 향해 일부러 가장해서 장난스럽게 혼을 냈답니다. 이 애끼, 얼마나 그동안 엄마 생신을 안 챙겨줬으면, 사돈이 이렇게까지 눈물을 쏟으셔? 이 애끼, 나쁜 아들 같으니라고. 앞으로 엄마 생신 꼬박꼬박 챙겨드려. 알겠어? 그러자 그런 사돈의 마음을 알았는지 제 아들도 큰 소리로 우는 소리를 냈죠. 아유, 알겠어요,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그만 좀 때리세요. 잘못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엄마 생신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전부 챙겨드릴게요. 장모님 좀 말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손주는 또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치고 다들 울다가 웃다가 아주 정신이 없었죠. 다 같이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또 한동안 수다를 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고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손주는 어느덧 걷고 뛰고 가끔은 말도 안 듣는 꼬마가 되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활발한 꼬마아이가 되었죠. 대충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참 야속하시지. 저희 집에는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었죠. 원래도 심근경색으로 꾸준히 약을 먹어왔는데 그때쯤에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도 평소보다 더 잘 챙겨드리려 노력했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었죠. 사돈, 아침마다 꼭 산책도 하고 약도 꼭 챙겨 먹고 하루도 빠지지 말고요. 알았죠?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하면 바로 전화 아들한테 전화해요. 저희 둘 다 핸드폰 손에서 놓지 않고 있을 테니까 알았죠? 아유, 알겠어요. 알겠어. 제가 이 병만 벌써 몇 년째 관리하고 있는데요. 다 압니다. 다 알아. 걱정 말고 출근해요. 손님들 기다리겠네. 그러나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안사도는 세월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안사도는 어느 날 아침에 고요하게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어요.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 잠자는 사이에 혈전이 혈관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큰 슬픔이었죠. 특히나 아들은 이제 막 일상을 되찾은 지 얼마 안 되어 또다시 장례를 치르게 되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사돈을 보내며 이제는 편히 쉬시길 진심으로 빌었답니다. 한사돈, 참 한많은 인생이었네요. 이제 그렇게 보고 싶던 딸도 남편분도 만나서 그곳에서 아픔 없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동안 이 아픔 많은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편히 쉬세요. 저도 오랜 시간 뒤에 찾아볼게요. 잠시나마 제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잊지 않을게요. 그렇게 저와 제 아들은 슬픔을 뒤로한 채 사돈을 떠나보냈어요. 한동안 다시 집안에 우울함이 깃들었는데 이번에는 저도 아들도 의지를 가지고 분위기를 어떻게든 밝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며느리를 보낼 때는 손자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른들을 따라 울긴 했어도 그 심각성을 몰랐는데 이번에는 손자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2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이해하게 되니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안사돈을 고이 떠나보내고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안사돈이 썼던 작은 방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워낙 단촐하게 생활했던 터라 유품이라고 해봤자 옷들 몇 가지와 휴대폰, 그리고 며느리와 찍은 사진들, 우리 가족 사진들 뿐이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며느리와 안사돈이 팔짱을 끼며 행복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며 얼마나 눈시울을 붉혔는지 모릅니다. 저 2사람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이자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장롱을 연 순간 전 깜짝 놀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물건은 지금 생각해보면 남은 우리 3식구에게 한 줄기 빛과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 물건은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연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는 건 바로 5만 원권 지폐가 한가득 있는 돈다발이었어요. 그 금액이 자그만치 1억 5천이 넘었습니다. 아이고, 아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무슨 돈이야? 어? 이게 뭐죠, 정말? 설마 장모님이 남겨주시고 가신 거예요? 이걸 어쩐다냐? 몸도 안 좋은 양반이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야? 저는 기함을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폐 사이로 안사돈이 내게 남긴 꼬깃꼬깃한 편지가 담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천천히 열고 읽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심장이 떨리고 눈물이 앞서네요. 사돈, 아니 세상에서 제일로 내가 사랑하는 사돈. 안녕하세요. 접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볼펜을 잡아보는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어 펜을 잡게 됐네요. 제가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엊그제는 꿈에 젊었을 적 남편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절 반겨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왠지 절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이제 갈 때가 됐나 봅니다. 잠에서 깼는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이제 가도 여한이 없지만 저희 딸 보낸 지 얼마 안 있어 저까지 떠나면 사위도 사돈도 슬픔이 엄청날 것 같아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동안 사돈께 신세만 지고 은혜를 갚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보잘것없지만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남기고 가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제가 생선 팔고 장사하고 모은 것들이에요. 앞으로 사위세장가도 가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손주 키우려면 많이 부족한 금액인 건 알아요.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이건 그저 제 작은 성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리고 때가 더 늦기 전에 사위 녀석도 세장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괜찮은 며느리감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결혼 자금으로도 보태주세요. 우리 사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 딸 챙기면 되니까요. 이젠 우리 사이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오히려 고마울 겁니다. 그리고 사돈은 제 목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저희 딸과 저에게 베풀었던 사랑 전부 잊지 않겠습니다. 사돈,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이 가득한 편지의 내용에는 군데군데 말라붙은 눈물 자국도 보였죠. 이걸 쓰면서 사돈도 눈시울이 붉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려오더군요. 저는 편지지를 꼭 쥐고 우리 손자를 부둥켜 안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안사돈이 남겨주신 돈은 평생 당신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현금으로 남겨놓은 건 법적인 절차 때문에 현금을 남겨주신 걸로 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다니. 저는 아들과 손주를 안고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죠. 그리고 안사돈의 마음을 항상 되새기며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아직도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돌봐야 할 손주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요. 안사돈이 남겨주신 돈은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꼭 우리 손주를 위해 쓰겠다고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답니다. 좋은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애미 없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가 키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 거실에 안사돈 사진을 걸어놨답니다. 왜냐고요? 우리 손주에게 외할머니의 존재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걸어놓았어요. 우리 손주를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손주야, 네 외할머니야. 네 할머니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 줄 아니? 나중에 커서 꼭 외할머니 잊으면 안 된다. 네, 할머니 꼭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도 힘들 때마다 안사돈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되새기기 위함도 있었죠. 저와 사돈은 서로 핏줄보다도 더 끈끈한 이웃사촌과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원래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들 하잖아요. 마침 또 가까운 이웃이었고 또 나이도 비슷한 벗이었고 같은 아픔을 공유한 여자로서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누구였냐고 물어본다면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먼저 간 사돈을 뽑는답니다. 그런 사돈을 만난 게 제 인생에서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사돈의 부탁 중 하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은 재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요즘 제 아들은 일에만 푹 빠져서 사는데 예전처럼 슬픈 일이 있기 위해 억지로 몰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과를 내는 재미로 일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말에는 꼭 시간을 내 자기 아들과도 놀아주고 저와도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정신이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손자가 커가는 걸 보니 세상에 세월이 이렇게나 빠르더군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은 더 이상의 슬픈 일 없이 먼저 간 사람들의 바람처럼 즐겁고 행복하게만 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저희 가족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글 쓰는 재주가 없어 사연투부 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네요. 이 노인네 사연을 내일처럼 경청해주고 신경 써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